가상자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시장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서너 배 이상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그냥 털립니다. 불장 이후에 횡보장에서 알트코인은 급락장이 오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시장을 떠납니다. 다음 장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데 주식처럼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수익을 거의 낼 수 없어요. 지금은 미시적인 요소보다는 거시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투자 환경, 특히 이 가상자산의 투자 환경이 지금 급격히 변하는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잃지 않는 거고 돈을 잃지 않는 거는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도 시기를 잡고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잡으세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참고하셔야 돼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먼저 확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거의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테마별로 유명한 테마들이 순환매를 시작해요. 즉 비트코인이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이 쭉 뒤쫓아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줄어들고 이쪽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게 또 어느 정도 과열권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그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이런 인덱스를 많이 참고들 하세요. 우선 비트코인 물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의 그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흐름이 바로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게 연초에 비트코인이 승인되고 나서 한 3월쯤에 이 그래프를 보면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때 불장이 온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신고점을 갱신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작아지면서 일종의 횡보장 내지 이제 하락장이 지속됐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시 불장이 시작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장이 시작됐다는 건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 아 이게 불장이다라고 직감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트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지금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좀 느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변동성에 노출돼서 그렇습니다. 즉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 비해서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서너 배 이상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그냥 털립니다. 특히 비트코인 횡보장에서 알트코인은 급락장이 잘못하면 와요. 그러니까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불장 이후에 횡보장에서 알트코인은 급락장이 오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시장을 떠납니다.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떠나면서 다음 장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게 적립식 장기 투자는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포모와 포드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많은 물량을 담아가면서 즉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공부를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 그 진정한 가치에 내가 확신을 가져야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식처럼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수익을 거의 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 확신을 얻게 되면 그냥 차근차근히 이러한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감으로써 그렇게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나는 그러한 불상사는 생기지 않게 이게 워낙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가능한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과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상관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불장이 오면 우르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10% 심하면 20%까지 뛰어올라요. 즉 우리는 해외 시장보다 10%나 20% 비싼 돈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올 3월 달도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3월 달서부터 서너 달
비트코인이 횡보세를 보이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털고 나갑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막 마이너스로 가. 그 얘기는 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털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포모와 포드에 휘달리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런 심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자꾸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하면서 가능한 팔지 말라 하는데 팔지 말라 하는 얘기는 제 얘기 아니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도 시기를 잡고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메인 매도를 잡으세요. 즉 갖고 있다가 1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그때 파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사서 수익을 좀 내시고.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정말 권하고 싶지 않지만 꼭 매도를 하셔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단기 투자는 한마디로 차트 보고 하는 차트 투자입니다. 나는 눌림목에서 사고 어깨 정도에서 팔고 그거는 결국 차트를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투자고 장기 투자는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하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적금 들듯이 목돈 붓듯이 그런 식의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지금은 미시적인 요소보다는 거시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투자 환경, 특히 이 가상자산의 투자 환경이 지금 급격히 변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가격이나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이 거시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먼저 추적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미국의 변화, 브릭스의 변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 개인 장세보다는 기관 장세로 변하면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포트폴리오의 맵이 늘어나니까 어떤 기업들의 변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기업의 주식들이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상승률보다 더 높아요. 뭐 채굴 기업이든 마이크로 스트레지 같이 이렇게 보유하는 기업이든 그래서 그러한 관련 주식들의 동태라거나 이러한 하여튼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즉 미시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 차트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투자 환경의 큰 흐름의 변화를 먼저 추적하는 게 그리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특히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잃지 않는 거고 돈을 잃지 않는 거는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거다. 즉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호화폐 시총대로 그 도미넌스 비중대로 일단 쫓아간다. 즉 내 투자 자금의 60%는 비트코인, 15%는 이더리움, 25%는 알트코인으로 하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가져가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한 5개 정도의 종목 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 코인은 레이어 1 코인의 최근 압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레이어 1의 대표 코인이 이제 솔라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ETF가 나올 확률이 큰 이런 리플 같은 거 이것도 유망테마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 많이 언급되고 있던 인공지능이나 RWA나 어떤 민코인이라거나 그다음에 최근 뜨고 있는 디파이라거나 이런 데에서 대장 코인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성장성이 큰 코인 하나 그리고 하나 정도는 정말 대박을 칠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사막에서 바늘 찾는 식으로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끼되 절대 비중을 많이 잡지 말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다 합쳐서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이것의 비중은 25% 양보를 해도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은 국내 거래소는 우리나라 업비트라거나 비싼 같은 데를 거래하실 때 거기 들어가려면은 들어가는 은행들이 각 다릅니다. 거기서 지정하는 은행에 본인 인증 같은 걸 해야 돼요. 그걸 해서 들어가서 하되 여태까지 제가 강조해왔던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 활용은 그것도 일단은 국내 거래소를 들어가야 거기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서가 국내 거래소에 먼저 들어가시고 그 후에 거기서 뭐 바이낸스나 이런
이런 데로 돈을 보낼 때 그 금액도 대충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보내려면 트래블스 룰 같은 걸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시장에 들어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가상자산 투자 관련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국내외에 있어요. 특히 미국 주식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지금은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지 못하도록 막아뒀는데 그래서 오히려 서학개미들은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 같은 걸 더 많이 사서 그 가격을 더 빨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채굴 기업이나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걸 사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우리 금융당은 빨리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아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풀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일단 투자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개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금 시총은 비트코인 시총의 딱 10배예요. 지금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자산 순위 중에서 한 8위 정도 올라와 있고 금은 1위에 있는데 시총이 딱 10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배가 되면 지금 10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되면 이제 금을 넘어설 수 있겠죠. 그런데 금 가격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도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는 이쪽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수치가 아니에요. 돈나무 언니도 앞으로 6년 후인 2030년에는 지금보다 10배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언니 생각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그 정도고 예전에는 뭐 150만 불, 뭐 380만 불까지도 얘기했던 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겸손해져서 이제 그 정도고 마이클 세일러도 20년 후에는 이제 1,300만 불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니까 그들의 전망이 황당하지만 않고 그래도 거기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금 시장은 곧 디지털금이 실물금을 추월하게 될 겁니다. 금과 은의 매수는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단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승보다 좀 느리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금과 은을 브릭스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이걸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인도는 아주 정책적으로 금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러시아와 트르키예가 여기에 가담해서 이 브릭스 4개국이 세계 금 수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온스당 2,700불 이상으로 지금 튀어오른 거거든요. 과거에는 금 가격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가져온다고 해서 미국이 온스당 한 2,000불까지만 가면 선물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개시 증거금도 올리고 유지 증거금도 올리고 레버리지 축소를 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막 했는데 지금은 그 마지노선인 2,000불이 깨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금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잃은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눌러놓으면은 이제는 브릭스 국가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물 시장은 사실은 현물 인도 원칙이에요. 마감일 날 현물로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내려놓으면 이제는 그 싼 가격에 나오는 금을 대부분 브릭스 국가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 시장을 억누르기는 힘들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달러의 발행액이 10배 늘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대체자본은 8천억 달러 내였는데 지금 그게 8조 달러 내입니다. 이렇게 달러의 발행량이 10배 이상 많아지면 그 대체자산인 금과 은은 사실은 가격이 한 10배 정도 올라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2,000불이 넘어서면 미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억눌러 왔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금과 은은 다른 대체자산에 비해서 혹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가치 상승이 예견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금관리 4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생산하는 금을 채굴업자들이 아무한테나 팔면 안 돼요. 인민은행 산하의 큰 거래소를 통해서만 팔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금에 대한 유통을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중국 내로 들어온 금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하이 금선물 시장의 시세를 미국 금선물 시장의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팔면은 개인들이 더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즉 중국이 이러한 금관리 정책을 쓰는 거는 중국도 언젠가는 금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통화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브릭스에서 논의된 무역 통화가 바로 금의 비중을 40%로 담은 디지털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스가 그간 그렇게 금 매집에 열을 올렸던 이유나 중국이 이렇게 엄격하게 금을 관리해왔던 게 이번에 브릭스 유닛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얘기는 앞으로 금값이나 은값은 예전보다는 상승폭이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시장입니다. 즉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건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이건 막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파생상품들 막 나오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2배, 3배라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할 때는 2배, 3배로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2배, 3배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거는 선물을 월물을 계속 롤러바에서 갈아타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는 수익이 예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수적인 접근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위험한 시장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가능한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작은 비트코인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에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확신은 공부의 양에 비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건 첫째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특히 초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